이따위 추접한 사진이나 기사로 내라고 내가 서 팀장 프로젝트 밀어준 줄 알아? 헤리메스 프로젝트를 하겠다더니 강 팀장이랑 이딴 더러운 스캔들이나 내고. 서 팀장은 유부남이잖아.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바닥을 쳤어. 당장 나가. 서민기와 강진아의 더러운 관계가 폭로되면서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책임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맹꽁이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탁자 위에 다이어리를 뒤적이며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맹꽁이의 집안에는 조용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가도록 서민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맹꽁이는 식탁 위의 시계를 바라보다가 간신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맹꽁이는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서 팀장님, 언제 오세요? 이런 내용으로 맹꽁이는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간단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근이라 늦어. 맹꽁이는 속으로 정말 야근일까? 하고 의심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잦아진 야근 때문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점점 줄었고 맹꽁이는 남편이자 상사인 서민기를 믿어보려 했지만 마음 구석에서는 묘한 불신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니 깊은 밤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맹꽁이는 텅 빈 집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 팀장님이 거짓말이라도 하는 걸까?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믿고 싶어도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늦게나마 열렸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서민기가 들어왔습니다. 서민기는 한숨을 푹 쉬며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맹꽁이는 자연스레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 팀장님, 오늘 회사에 일이 많으셨어요? 무슨 급한 프로젝트라도 있었나요? 그러자 서민기는 시큰둥하게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 일이 좀 많았어. 별거 아니야. 맹꽁이는 한껏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집에 늦으시면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나 서민기는 피곤하다며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귀찮게 왜 이렇게 잔소리야? 쉬고 싶어. 맹꽁이는 입술을 꼭 깨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뒤따라가며 다시 물었습니다. 서 팀장님, 안 주무세요? 하지만 서민기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남겨진 맹꽁이는 초조와 불안으로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사소한 걱정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묻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까지 서민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맹꽁이는 또다시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서 팀장님이 이번에도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정말 회사에 계신 걸까? 라는 생각으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맹꽁이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복도와 사무실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기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가지 서류만 어질러져 있을 뿐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맹꽁이는 잠시 서 팀장실 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그곳에도 서민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도 없지? 서 팀장님이 분명 야근이라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에서 울적해 있느니 이곳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체념한 듯 근처에 널브러진 잡지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사무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맹꽁이, 여기서 뭐해?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문 앞에는 구단수가 서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놀란 표정으로 맹꽁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단수, 너 여기 왜 왔어? 맹꽁이는 구단수에게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했습니다. 구단수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 밤늦게 혼자 있으면 어떡해? 무슨 일 있어? 맹꽁이는 한숨을 길게 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서 팀장님이 야근한다고 해서 회사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 구단수는 순간 눈썹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민기 형? 그러니까 형이 회사에 있다고 했어? 맹공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분명 야근이라고 했는데. 전화해도 제대로 안 받아. 구단수는 살짝 흔들리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맹공이가 예민해질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일이 생긴 걸 수도 있잖아. 회사 밖에서 거래처 만나는 중일 수도 있고. 괜히 걱정하지 마. 하지만 구단수의 말에는 확신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맹공이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책상 위 서류를 만지작거리자 구단수는 조용히 맹공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혹시 거짓말하는 거냐는 생각 들어? 맹공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듯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기 싫어. 믿고 싶긴 한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구단수는 맹공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든 생기면 말해.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알았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애틋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복도가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구단수는 일부러 서민기가 지나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서민기는 늘 그랬듯 여유로운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밤새 연락 두절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는지 약간 피곤해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조용히 서민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서민기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러나 구단수는 흔들리지 않고 복도 구석으로 서민기를 이끌었습니다. 구단수는 상황이 급박하다고 느낀 탓에 낮은 목소리로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공이가 되게 불안해하던데.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없어? 서민기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내 가정사에 간섭하지 마. 네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구단수는 서민기의 과민 반응에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구단수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공이가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기다렸는데 넌 없었잖아. 근데도 야근했다고 했다며. 서민기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 거래처 볼 일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볼 일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그동안 복도를 오가던 몇몇 직원들이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단수는 더 이상 말을 붙여도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공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라고 끝맺으려 하자 서민기는 손사래를 치며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구단수는 결국 한숨을 내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도 아내가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며 구단수는 자리를 떴습니다. 서민기는 씁쓸한 표정을 잠시 지었지만 금방 그 표정을 지워버리고 허겁지겁 서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고요해진 복도에 남겨진 구단수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맹공이는 회사 복도를 지나다가 딱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바로 디자인팀 팀장인 강진아였습니다. 강진아가 맹공이를 보자마자 빈정거리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맹공이. 어제 서 팀장 일찍 들어갔다면서. 술도 꽤 마신 것 같던데 넌 마중이라도 안 해줬어? 맹공이는 애써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 팀장님, 요즘 업무가 많아서요. 서 팀장님께서 먼저 들어오신 줄 몰랐습니다. 맹공이는 예전부터 강진아와 불편한 기류가 있었기에 굳이 확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진아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강진아는 콧방귀를 뀌듯 대꾸했습니다.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서민기랑 나 요즘 꽤 자주 만나고 있는데 말이야. 맹공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었지만 회사 복도 한가운데서 그런 행동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맹공이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 팀장님, 그런 말씀은 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시네요. 서 팀장님이 바쁘실 때 가끔 도와주신다고 들었지만 자세히 알고 싶진 않습니다. 강진아는 콧방귀를 뀌듯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근데 현실 좀 보라니까.
너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려 했더니. 맹공이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간신히 억누르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 팀장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강진아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민기, 요즘 나랑 엄청 자주 만나고 있어. 그것도 네가 모르게. 알아둬. 맹공이는 눈썹이 살짝 떨렸지만 애써 고개를 돌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많아서 이만 가볼게요, 강 팀장님. 등 뒤에서 강진아가 희죽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역시 재미없는 반응이네. 맹공이는 복도를 지나치며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고 불길함이 점점 더 커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맹공이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진아의 도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강진아가 일부러 맹공의 자리에 들러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린 뒤 무언가 골라낼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맹공이가 당황해 그 자리를 피하자 강진아가 뒤따라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어디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강진아가 맹공이의 손목을 잡아 끌자 맹공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마침 그때 구단수가 강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진아는 곧바로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금 가겠습니다. 강진아는 구단수의 호출을 받고 자리에서 급히 돌아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맹공이를 째려보듯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두고 보자라는 의미처럼 보였습니다. 맹공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구단수의 상무실에서 구단수와 강진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구단수는 강진아가 들어오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강 팀장, 서 팀장이랑 무슨 관계야? 공희가 엄청 상처받고 있어. 강진아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눈을 반짝이며 감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맹공희 씨가 내 남자 뺏은 거 모르세요? 원래 서민기는 내 거였다고. 그런데 맹공희가 끼어든 거야. 구단수는 황당해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민기랑 맹공이는 결혼한 부부야. 그걸 뺏겼다니? 강진아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뺏긴 거 맞아. 근데 내가 다시 찾으면 되는 거 아냐? 너야말로 뭔 상관인데? 구단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쉰 뒤 구단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쪽 주장이 어떻게 됐든 상관 안 해. 맹공이 건드리지 마. 맹공이는 우리 회사 중요한 디자이너이자 서 팀장 아내야. 그러나 강진아의 얼굴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적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날 가해자라고 하냐? 피해자는 나야. 아무튼 구단수. 서민기랑 그 여자 사이에서 난 절대 물러날 생각 없어. 구단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맹공이의 동료이자 서민기의 후배이고 상무로서 중립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미 사태가 평범하지 않다고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더 해봐야 시간 낭비겠군. 구단수는 결국 침묵으로 대화를 종결했습니다. 강진아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상무실에는 싸늘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구단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민기가 회사 밖에서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도 야근이라고 맹공이에게 말해놓고 사라졌으니 뭔가 수상쩍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구단수는 사무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주차장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민기의 차가 건물 뒤편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즉시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섰을 때는 이미 서민기의 차가 멀찌감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재빠르게 자신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구단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민기의 차를 놓치지 않으려 속력을 높였습니다.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자 서민기의 차는 어두운 도시의 큰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구단수는 망설임 없이 뒤를 밟았습니다. 밤길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서민기가 신호를 지나칠 때마다 구단수의 마음에는 조바심이 커졌습니다. 맹공이에게 전화해 사실을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스쳐갔지만 여기까지 나선 이상 직접 진실을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서민기는 몇 번 도로를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구단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댄 뒤 서민기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서민기는 주위 상황을 살피는 것처럼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바로 옆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단수는 숨을 죽인 채 뒤따라가며 한켠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짜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건가? 상황이 심상치 않네. 그 생각과 함께 구단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혹시나 모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민기가 들어간 건물 입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보였지만 정확한 상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긴장한 나머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맹공이가 받게 될 상처는 얼마나 클지 구단수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에는 늦은 밤이라 행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구단수는 살며시 건물 출입문 부근을 살펴봤지만 자동문이 닫힌 뒤에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으므로 밖에서 기다리며 서민기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치밀어 오르는 긴장감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게 별일 아니길 바란다고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지만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서민기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업무 관련이라면 이런 외진 곳에서 이 시간에 만날 이유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맹공이에게는 야근이라고 말해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단수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고 내가 이러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맹공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잘 아는데 서민기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자 구단수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맹공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단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민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괜히 들킬까봐 망설였습니다. 서민기가 이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면 아마 거짓말로 둘러댈 거야. 그럼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질 뿐이겠지. 라고 판단한 구단수는 차에서 내려 다시금 건물 입구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출입문은 통제되고 있었지만 잠시 대기하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나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단수는 애가 탔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민기가 무사히 나와 업무였구나 하고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상황이 심각할 것 같다는 직감이 사실이길 바라는 모순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맹공이를 속이는 일이 반복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구단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 구단수는 다른 사람이 나오는 틈을 타서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센서 등이 켜지는 것으로 서민기가 향하는 층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서민기가 올라간 층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건물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구단수가 재빠르게 몸을 숨겼을 때 문이 열리고 서민기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기다렸어? 그 목소리는 분명 강진아의 것이었습니다. 구단수는 귀를 의심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확실히 디자인팀 팀장 강진아였습니다. 강진아가 웃으며 서민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 지쳤잖아. 서민기는 어깨를 으쓱하며 투덜대듯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좀 힘들었어. 구단수는 충격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정말 서민기와 강진아였어? 머릿속이 하얗게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출입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로비에서 어렴풋이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구단수는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복도가 밝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볼 수 있는 문 근처 장면을 어떻게든 포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라 CCTV가 곳곳에 있었지만
구단수는 서민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민기가 강진아를 만나러 들어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잠시 대기하자 유리문 너머로 강진아가 서민기의 팔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재빠르게 버튼을 눌러 연속 촬영을 했습니다.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했지만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가벼운 포옹을 하는 듯 보였고 강진아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잔 마실래? 서민기는 희죽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공희한테는 야근이라고 말해놨으니까. 그 말이 또렷이 들리는 순간 구단수는 치가 떨릴 정도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서민기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구단수는 이미 확보한 사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을 마주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공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나? 구단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끝까지 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공희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해. 차 안으로 돌아온 구단수는 손안에 든 휴대전화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담긴 사진은 서민기와 강진아가 문 앞에서 다정하게 얘기 나누며 웃는 장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등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공희를 위해 민기의 만행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맹공이 가정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서민기가 야근 핑계라고 말하는 장면이 귀에 생생히 남았습니다. 맹공이가 얼마나 눈물로 밤을 새웠는지 구단수는 곁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기가 저렇게 태연히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구단수는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신문사 한 군데에 접속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단수의 손끝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잡고 사진을 압축해 업로드한 뒤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보냈습니다. 유명 패션 회사 팀장인 서민기가 디자인팀 팀장인 강진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부 직원 증언이 가능하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구단수는 스스로도 당혹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라는 죄책감도 스쳐갔지만 다시금 맹공이를 떠올리며 더 이상 두 사람의 파렴치한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메일을 전송한 뒤에도 구단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서민기와 강진아의 잘못이 밝혀지면 맹공이가 받게 될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엎지른 건 저쪽이지. 난 그냥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일 뿐이야. 라고 구단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흰색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구단수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구단수는 오랫동안 차 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유명 패션 기업 S팀장의 외도 스캔들이라는 기사가 터졌고 기사에는 서민기와 강진아로 보이는 사진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사내에 퍼져나갔고 임직원들은 복도와 탕비실 등 곳곳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서민기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황 회장이 긴급하게 서민기를 호출했습니다. 황 회장은 거대한 회장실 테이블 건너편에 서민기를 세워두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민기, 이거 진짜 사실이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서민기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언론 보도 내용과 내부 보고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사진이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강진아랑은 그냥 업무 파트너라니까요. 황 회장은 탁자를 3개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오해 같은 소리 하지 마. 사진도 다 있고 야근 핑계로 몰래 만났다는 증언도 있다는데 이걸 어쩌라고. 서민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업무 미팅이었어요. 강 팀장이 좀 이성적으로 접근한 건 사실이긴 한데 제가 딱 잘라 거부를 못했달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황 회장은 듣기 싫다는 듯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서민기, 애초에 네가 회사도 결혼도 한꺼번에 다 챙겼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생각 안 해? 근데 지금 이렇게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리고도 변명만 늘어놓는 거냐? 이후에도 서민기는 몇 번이고 해명하려 했지만 황 회장은 이미 마음을 닫은 듯 했습니다. 호령이 이어졌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당장 사내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 떼. 그리고 곧 적절한 조치가 있을 테니까 기다려. 서민기는 자리에서 물러서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명하려 해도 통할 기색이 없었고 황 회장의 도끼는 대단했습니다. 서민기 본인도 허물이 크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회사 복도를 걸어가며 서민기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에 압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해 보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고 서민기의 발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기에 대한 조치가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서는 강진아 역시 똑같이 황 회장에게 호출받았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강진아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황 회장은 이미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진아,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강진아는 잔뜩 긴장한 듯 보였지만 억울함을 표정으로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저 절대 서 팀장 유혹하려던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 구상하다가 사적인 얘기가 좀 오갔을 뿐이고 언론에 나온 사진도 전부 왜곡된 거예요. 황 회장은 콧방귀를 뀌듯 쏘아붙였습니다. 사진만 문제인 줄 알아? 야근 핑계로 밤늦게 단둘이 만났다는 증언도 수두룩해. 회사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고도 참 당당하구나. 강진아는 안절부절 못하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사실 저 서 팀장이 맹공이 씨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정말 사적인 호기심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황 회장은 가차 없었습니다. 너 같은 싸구려는 우리 회사엔 필요 없어. 당장 짐 싸. 해고야. 황 회장은 손짓으로 강진아를 내쫓듯 행동했습니다. 강진아는 눈동자를 흔들며 또다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 명예도 회복할 방법을 찾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황 회장은 딱딱한 목소리로 단칼에 잘랐습니다. 이미 끝났어. 네가 우리 회사 욕보인 거 몰라. 책임져. 강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까지 반항적 시선을 보냈지만 황 회장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진아는 회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미 강진아가 해고됐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강진아가 복도를 지날 때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하거나 일부는 강진아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진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승강기 벽에 비친 얼굴은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강진아의 옅은 흐느낌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민기와 진아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회사에서는 곧바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고 특히 야근이라고 기록을 남겨놓고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서민기와 강진아 둘 다 업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맹공이는 집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시 거짓말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는 체념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먼저 맹공이를 찾아온 사람은 구단수였습니다. 밤이 늦어 맹공이의 집문이 열렸을 때 구단수가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많이 힘들어. 맹공이는 비어있던 눈동자로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까지 날 배신할 줄 몰랐어. 구단수는 테이블에 조용히 앉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회사 차원에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려고. 맹공이는 놀란 듯 눈동자를 깜빡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 대신 복수해준 거지.
구단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좀 세긴 한데 이건 정의를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진짜 너무하잖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남편이자 팀장이었던 서민기가 맹공이를 철저히 속여온 행적이 드러났고 강진아의 태도 역시 파렴치했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살짝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힘들면 뭐든 말해. 맹공이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고마워. 서민기와 강진아에게 회사 측은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회사 명예훼손, 기밀 유출 가능성까지 적용하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서민기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정적 증거 사진과 녹취,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더 이상 발뺌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민기와 강진아는 실형을 선고받아 곧바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 서민기는 머리가 텅 빈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미 깨져버렸고 회사에서의 지위와 체면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완전 음모잖아. 누가 날 모함한 거야. 라고 버텼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 저지른 일이라는 걸 서민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감된 첫날 밤 서민기는 철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차갑고 좁은 공간에서는 교도관의 발소리와 다른 수감자들의 한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민기는 힘없이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결혼도 회사도 체면도 다 날아갔네. 평소처럼 거만하게 버텨보려 해도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맹공이가 흘린 눈물, 구단수가 보인 분노, 황 회장의 깊은 실망까지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머리를 핥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민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감옥 안을 둘러봤습니다. 회색 벽과 좁은 침상, 최소한의 생활용품만이 주어졌고 자유가 철저히 박탈되었다는 사실이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공의를 배신하지 말걸. 강진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가정을 지킬걸. 그 말조차 끝맺지 못한 채 서민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에 항소하는 방법이 남아있긴 했지만 여론과 증거가 워낙 확고해 승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고개를 떨군 서민기는 모든 걸 잃은 쓸쓸함과 깊은 후회를 함께 느꼈습니다. 캄캄한 감방 안에서 긴 밤을 새우며 철문 건너편에서 울리는 소리의 처벌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